여러분, 절대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삼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4월부터 5월까지 딱 2달만 먹을 수 있는 이 채소에 홍삼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두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두릅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경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릅이 홍삼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니요. 그런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3년간 국산 참두릅을 분석한 결과 사포닌 배당체가 인삼의 최소 3배에서 최대 600배까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게다가 데쳐서 먹어도 사포닌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두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릅의 놀라운 효능과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효능을 6배 더 높이는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60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두릅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당뇨를 예방하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셋째, 절대 두릅을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경우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넷째, 두릅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조리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섯째, 두릅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과 추가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두릅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4월부터 5월까지 딱 이 시기가 아니면 신선한 두릅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봄에 두릅 한 접시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릅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한다는 건데요. 혹시 명절 때 부모님께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홍삼이 왜 좋을까요? 바로 사포닌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홍삼이 명절 선물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릅에도 사포닌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홍삼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국산 참두릅의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두릅의 사포닌을 인삼이나 홍삼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정확히는 최대 600배까지도 높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삼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시곤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두릅 한 봉지 사면 홍삼 한 뿌리보다 효능이 좋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두릅을 먹을 때 대부분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는 거 아닐까요? 다행히도 두릅의 사포닌은 조리 전과 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도 사포닌은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다른 채소들은 데치면 영양소가 30% 이상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데치면 비타민C가 대부분 손실되고 K를 데치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두릅은 조리에도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릅이 효능이 높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두릅을 먹으면 두릅 속 사포닌이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들인데요. 겨울 동안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이 경비병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호흡기 피로도 커지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포닌은 이 지친 경비병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이 면역 보조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밝혀졌는데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 안성맞춤 봄철 보약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대와 70대를 비교하면 면역력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느리고 폐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폐렴은 노년층 사망 원인 상위 질병 중 하나입니다.
감기라고 생각했던 게 며칠 후에 폐렴으로 발전해서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두릅 같은 자연식품으로 면역력을 챙기면 병원 신세를 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포닌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릅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이 폐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년에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이죠.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10명 중 3명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저도 주변에서 암 진단받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시고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암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죠. 항암제 치료로 몸이 망가지고 수술로 몸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보다 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도 미리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개씩 생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매일 잡아서 없애줍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건데요. 마치 경찰이 부족해지면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두릅의 사포닌은 이런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암세포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항염증 효과까지 있어서 만성염증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줍니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특히 위암, 간암, 대장암은 만성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철 두릅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서 두릅을 사와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두릅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효능이 더 놀라운데요. 바로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기도 하고 딱딱하고 꽉 막힌 혈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사포닌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은 마치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계속 쌓이면 결국 물이 안 나오듯이 혈관도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사포닌은 우리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의 손을 꽉 잡아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콜레스테롤이 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포닌이 문지기처럼 서서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정말 멋진 메커니즘이죠?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 일부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동맥경화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입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7명이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 대부분이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아무 증상 없이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또한 두릅에는 콜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도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해 주는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혈전과 고혈압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건데 이게 혈관을 막으면 큰일 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전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활동력이 많은 낮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릅을 먹으면 전체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두릅 같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약의 용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능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바로 당뇨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7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정말 무섭죠?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덮치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높은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안 보이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합병증들이죠.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수천 명입니다. 투석 받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당뇨 때문입니다. 발을 절단하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당뇨로 인한 신장 질환을 말기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투석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여행도 못 가고 직장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릅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두릅의 풍부한 사포닌은 우리 몸속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세포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인슐린이 바로 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열쇠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네, 두릅의 사포닌은 이런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고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두릅이 혈당과 혈중 지게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농업과 학원에 따르면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배당체가 우리 몸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춘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릅의 효능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빵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릅을 함께 먹으면 당의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마치 급경사를 완만한 경사로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부담이 적어져서 인슐린을 건강하게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릅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릅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 장 속의 독소 배출, 그리고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이 장을 통해 흡수되려고 하는데 끈적끈적한 젤이 막고 있으니 천천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도 편하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도 예방하고 혈관 건강부터 당뇨 예방까지. 두릅의 알짜배기 효능을 들으시니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서 두릅 한 봉지 사와야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두릅도 꼭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한번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장기들은 건강이 잠깐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콩팥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노년이 될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바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칼륨이 뭐길래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데 칼륨이 필요합니다. 신경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속에 칼륨이 많아졌을 때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고칼륨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증은 다양한 증상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히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을 넘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투석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가서 칼륨 배출 약물을 받고 겨우 위기를 넘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초록색 채소를 보면 신선한 느낌에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의외로 녹색 채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병 환자는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두릅당 54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데친 두릅에도 391mg의 칼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채소를 보면 당근은 100g당 200mg 정도의 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의 칼륨 함량은 정말 높은 편입니다. 보통 칼륨이 많은 채소를 물에 많이 담그거나 데쳐서 먹으면 칼륨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릅을 데쳐 먹기 때문에 데친 기준으로 칼륨 함량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시거나 투석받고 계신 분들은 두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의료진의 지도 없이는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콩팥에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도 건강하신 분들께는 칼륨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쌓여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내보내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음식을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칼륨이 풍부한 두릅을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충분한 칼륨 섭취가 권장됩니다.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층과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골절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또한 혈관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에게는 출혈이 생기더라도 금방 피가 응고되어 멈출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멈추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응고인자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출혈이 지속되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기능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항응고제는 어떤 약일까요? 심방세동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약이 와파린인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줍니다. 피가 너무 잘 굳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큰일 나니까 일부러 피가 잘 안 굳게 만드는 약인 거죠.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뇌로 가서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은 피를 묽게 만들려고 하는데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들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전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릅은 비타민 K가 100g당 3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 채소와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두릅을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통풍은 주로 엄지 발가락 관절에 요산이 쌓이며 생깁니다. 요산은 우리 몸이 프린 성분을 분해하면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통풍 증상 중 하나인 통풍 발작은 잠든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엄청난 통증과 부종이 생겨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통증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시면 퓨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듭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하필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두릅의 퓨린 함량 그리고 통풍을 유발한다는 관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릅이 왜 통풍에 안 좋다고 알려지는 걸까요? 두릅은 산나물 중에 새순 채소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순이 나기 시작할 때, 잎이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먹는데요. 식물의 새순이나 발아 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해 퓨린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나 시금치 등도 새순이 많아 퓨린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두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학적 근거 없이 널리 퍼져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몇몇 연구에서는 사포닌이 오히려 통풍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건데요. 연구에서는 사포닌이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배설을 촉진한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에서 요산을 빨리 배출하게 하면 요산이 쌓이지 않으니까 통풍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보면 두릅 속 사포닌이 오히려 통풍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두릅이 통풍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시다고 두릅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금씩 드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풍이 심하신 분들은 모든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보다 술입니다. 특히 맥주는 통풍에 정말 안 좋으니 꼭 피하세요.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통풍 발작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주도 피하고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와인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릅의 영양을 더 챙기는 방법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두릅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건데요. 바로 두릅 줄기에 있는 독성 때문입니다. 두릅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릅이 새순이라 부드럽다고 해서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독성은 가열로 쉽게 제거됩니다. 이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릅을 데칠 때 소금을 넣어서 데쳐주시기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두릅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면 독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금이 효과를 높여줍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도 빠져나가고 식감도 물러지니까 딱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두릅은 소금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드시죠. 그런데 두릅의 영양소를 더욱더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앞서 두릅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물만 있어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두릅을 기름에 조리하면 비타민 K가 기름으로 녹아오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곁들인 조리법이 비타민 K 흡수율을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인다고도 밝혀졌는데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릅을 데친 후 두릅전이나 두릅 표고버섯 볶음을 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두릅 100g에 들기름 1스푼 넣고 중불에서 2분만 볶으면 완성입니다. 가는 소금과 후추로 살짝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두릅과 함께 먹으면 영양 효율을 더 높이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앞서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경우 비타민 K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두릅 숙회를 먹을 때는 이 비타민 K를 챙길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초장에 들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타민 K는 물론 두릅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둘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두릅과 함께 먹게 되면 두릅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의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초장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고추장 2스푼, 식초 1스푼, 설탕 반 스푼, 들기름 1스푼, 참깨 약간 넣고 잘 섞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데친 두릅을 이 초장에 찍어서 드시면 고소하고 상큼한 맛에 영양까지 꽉 찬 완벽한 봄나물이 됩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단백질의 질이 좋아 우리 어르신들께 단백질 보충원으로 안성맞춤인데요. 저렴하고 먹기도 편해서 매일 가볍게 챙겨 드시기도 좋습니다. 하루에 달걀 한두 개씩만 드셔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과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두릅과 함께 먹어주면 기름의 역할을 해주며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높여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두릅은 아무래도 채소라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모자한데요. 그래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해줄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 좋습니다. 두릅 달걀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에서 3개를 충분히 풀어서 소금 약간 넣었습니다. 데친 두릅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달걀에 담갔다가 다른 팬에 지지면 됩니다.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완성입니다. 포근한 식감에 영양까지 챙기는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서 손주들과 함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연의 음식이 우리 몸을 정확히 필요한 만큼 돕는 겁니다. 두릅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칼슘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 K가 있어야 칼슘이 뼈에 잘 도착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칼슘은 뼈로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모릅니다. 비타민 K가 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작용해야 골미를 향상시키며 노년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요.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릅 짱국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멸치 육수를 먼저 내고 된장 1스푼 반 정도 풀어줍니다. 데친 두릅과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고 한 소금 끓이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 조금 넣으면 더 시원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K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봄 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릅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방법과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두릅을 고르실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순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오물인 것이 좋습니다. 순이 벌어진 건 너무 자란 거라 질기고 맛이 떨어집니다. 아직 순이 나기 시작할 때에 부드러운 두릅이 최고입니다. 둘째, 색깔이 선명한 연두색인 게 신선한 겁니다. 갈색으로 변한 건 오래된 거니까 피하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오래된 거입니다. 셋째, 줄기가 통통하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물렁물렁한 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눌러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두릅을 사오셨으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거면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도 줄어들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신선함이 떨어지면 식감도 나빠집니다. 혹시 두릅을 많이 사셨다면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릅을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30초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냉동실에서 얼음이 형성되면서 식감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자연 해동하시거나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냉동 보관하면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물러지니까 볶음이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쌉쌀한 맛이 살아있어서 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숙회로는 신선한 게 훨씬 맛있으니까 숙회로 드실 거면 꼭 신선한 것으로 사서 바로 드세요. 두릅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 찾지 마시고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두릅 한 접시면 홍삼 한 뿌리보다 효능이 좋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두릅 드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두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두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식들에게도 알려서 손주들도 두릅의 좋은 효능을 누리게 해주세요. 특히 만성 콩팥병이나 항응고제 복용하시는 분들께는 주의사항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권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건강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두릅 요리법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의 효능부터 만성질환 관리법, 운동법, 영양 정보까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두릅 한 접시로 건강을 지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두릅을 사오시고 집에서 데쳐서 들기름 넣은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홍삼 몇 뿌리 먹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릅도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봄철 내내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의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약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릅을 챙겨 드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건강 재산을 불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